안녕하세요. 구리문화재단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 해설을 도와드릴 한지현 도슨트라고 합니다. 이번 기획 전시는 구리문화재단과 프린트베이커리가 공동 기획한 전시로 현대미술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팝아트에 대해 보여드리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팝아트는 Popular Art, 대중미술의 줄임말인데요. 이러한 미술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대중미술 팝아트가 생겨나기 전 미국 뉴욕엔 추상표현주의라고 하는 미술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추상표현주의 미술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작가 개인의 내적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둔 미술이라 일반인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즐기고 있던 미술이었는데요. 이러한 미술에 반대하고 미술은 모두가 즐기고 알아야 한다고 해서 팝아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팝아트는 우리가 TV 광고나 만화, 연예인, 슈퍼마켓의 제품들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주 봤던 것들을 새로운 환경에서 감상하게 될 때 우리들은 새로우면서 친근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중문화를 작품에 이용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보다 쉽게 미술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은 그때 그 당시에 미국 젊은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를 모두 담아내었고,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만화의 인기 있는 이미지에 강력한 색채를 가해 현대인의 영웅심과 약한 자에 대한 동정심을 만족시키는 대중미술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앤디 워홀은 상업미술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만큼 작품을 제품처럼 대량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앤디 워홀의 작업실은 팩토리, 공장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올덴버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삽이라든지 수저 등을 크게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 관람객들이 다른 각도에서 미술품을 새롭게 체험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팝아트 기법으로는 밴데이드 아트, 실크 스크린 기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 밴데이드 아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인쇄에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구멍이 뚫린 판을 테두리만 있는 그림에 올려놓고 거친 붓에 물감을 묻혀 붓칠하는 작업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 자신의 그림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고요. 실크 스크린 기법의 경우 자신이 칠하고 싶은 부분은 비워두고 테두리만 남겨서 그 위에 잉크를 덧칠하는 기법입니다. 이 실크 스크린은 제작 과정이 매우 간단해 판이 완성되면 단시간 내에 많은 작품을 찍어낼 수 있는데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바로 이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해 작품을 대량 생산 찍어냈다고 해요. 실크 스크린 기법은 하나의 틀이 완성되고 그것을 무수히 찍어낸다니 뭔가 도장놀이도 연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엔 구리문화재단 전시장에서 현재 가장 인지도 높은 국내 팝아트 3인인 임지빈, 이사라, 아트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될 작품은 임지빈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귀여운 곰돌이가 있죠. 그리고 이 곰돌이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지빈 작가님은 에브리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곰돌이는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팝아트는 조금 직관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인 것 같고 제가 또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조각을 전공해서 이제 조각 작업들도 하지만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게 벌룬을 이용해서 설치 미술을 하거든요. 미술관에 있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하는 스트릿 아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작가가 올덴버그라는 작가인데 그 조각가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재밌어서 아무래도 저한테도 좀 영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은 3D로 만든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리면 우리가 만드는 옷처럼 이렇게 원단이 패턴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재봉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넣어주는 이제 송풍기를 붙여서 이렇게 형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전시 제목과 맞게 이제 제 작품 중에서도 벌룬 이외에도 컬러 차트로 된 설치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봐주신 것 같고 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설치 작업들도 조그맣게나마 들어가 있어서 제 작품 세계를 보여준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임지빈 작가는 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닌 일상의 행복한 교감이며 마음을 치유하는 소통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도시부터 인적이 드문 숲속까지 다양한 장소의 풍선으로 만든 에어벌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작가님은 이사라 작가님인데요. 이사라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알록달록한 색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술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팝아트라는 장르는 그런 예술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좀 재밌게 사람들한테 예술을 조금 안내하는 장르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제가 행복함과 기쁨, 꿈과 같은 주제인데 이러한 주제와도 팝아트의 장르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무라카미 다카시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 무라카미 다카시의 색감이라든지 작업 형태, 그러니까 대충과 작업을 굉장히 친근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동딸이어서 형제, 자매, 친구 역할을 인형이 다 해준 거죠. 그래서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이러한 인형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저희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존재, 인형을 계속해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칼로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긁어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칼로 표현을 하면은 붓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을 이용해서 굉장히 한 땀 한 땀 이렇게 긁어서 표현을 하는데 긁은 부분이 가루가 밑에 굉장히 많이 또 떨어져요. 떨어지는 가루들을 또 모아서 보면은 그게 제 작업의 시간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작업했던 하나의 과정이기도 해서 굉장히 저도 재밌기도 하고요. 또 다른 다양한 물성을 이용해서 마치 행복의 마법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놈 작가님의 작품을 감상해 볼 건데요. 아트놈 작가님의 작품은 독특한 캐릭터에 경쾌하면서도 선명한 색채, 명확한 외곽선이 눈에 띄는 작품들이 많아요. 보통 저를 이렇게 팝 아티스트라고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마도 제 그림이
애니메이션적인 만화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팝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한국화를 전공을 했거든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데 선작업은 한국화 붓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서양화를 전공하신 분들은 또 한국화 붓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용을 잘 못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진솔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수의 수염 있는 아저씨 컨셉으로 아트놈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은 이제 토끼 모양의 이제 가지는 제 와이프가 토끼띠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처음 만났었을 때 캐릭터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선물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토끼 캐릭터가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강아지 캐릭터는 아이가 없는데 아이 대신에 강아지가 저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가족의 컨셉으로서도 그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가지라든가 모타로, 뭐 아트놈 이런 캐릭터들이 사실은 또 저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또 이렇게 대변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또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죠. 방가사유상이라든가 동양적인 느낌을 가지고서도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거를 가지고서도 작업을 좀 많이 이제 구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교 사상, 철학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 전통의 어떤 그런 사상이 사실은 불교 철학에서 많이 왔었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배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작업에다가 좀 투영하려고도 많이 했었었죠. 작품 속에는 민화와 역사화에서 따온 전통 요소인 제비, 매화, 호랑이, 보살 등의 요소들을 담아냈고 오방색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화선지와 먹이 아닌 캔버스와 아크릴을 재료로 기존 한국화 작업을 하셨다니 신선하지 않나요? 여기서 오방색이란 뭘까요? 한국 전통 색상인 오방색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오방색은 오방정색이라고도 하며 황, 청, 백, 적, 흑의 5가지 색을 말하며 음양 오행 사상을 기초로 하는 색을 오방색이라고 부릅니다. 아트놈은 오방색 위주의 채색과 간결한 평면화, 전통 요소를 적용하여 그만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여 동양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로봇 태권브이 작품은 작가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본 아트놈 작가님은 태권브이를 보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술과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일상을 함축하고 있는 컬러풀 팝티전을 통해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보며 팝아트의 복합적이면서도 독특한 양면성을 새롭게 발견해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보시길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